네, 안녕하세요. 엔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캠이 지속적인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이 60일선을 맞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평선 위로까지 올려놓으면서 단기적인 추세를 하향하는 추세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꺾어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이 22평 위로 올려놓느냐 아니면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싹 다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얘네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올려놓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 21평 위로 올려놓고 살짝 하루 이틀 쉬었다가 이런 상승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것이고, 반대로 이 52평선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8만원 밑으로까지, 그리고 이 7만원까지도 열려있게 되는 그림이 내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능하면은 위로 올려놓는 그림을 좀 그려놓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얘네들을 다시 상승시키는데 돈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런 움직임보다는 위로 올려놓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 보니까 이 AI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까? 이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 뭐 원전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굉장히 눈을 많이 돌렸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원전을 짓든 재생에너지를 건설하든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는 빠르게 지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를 짓더라도 1년 혹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좀 더 보완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번은 이제 생산을 하던 움직임에서 지금 이제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효율은 뭐냐? 이미 생산해 놓은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동을 시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력 손실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보관을 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 있는 생산량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가 있고,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되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는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생산하는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저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력 손실이 없이 이렇게 이동할 것이냐로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될 때다. 그래서 이 엔캠, 특히나 이 ESS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쪽으로 우리는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차 전지로도 전액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흐름이 주가가 눌려주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흐름이 이제 ESS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승 나왔던 거, 뭐 테슬라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2차 전지가 생산량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수혜를 받는다 하면서 늘어난 거 어느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지분은 뭐냐? 이 ESS 분야로 인해서 상승했던 게 더 크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은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 속에 있을 때, 자, 이런 수급적인 측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느냐, 이 외인이건 기관이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린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맞지 않겠죠. 근데 오히려 들어와 주는 움직임, 들어온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한번 보자.
자, 보시면은,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좀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는 보여주고 있고, 자, 기관이 중요하죠.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다. 지금 기관이랑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뭐 바로 이렇게 주가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그림이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20.2로 올려놓은 다음에 하루 이틀 살짝 조정 주고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 기관의 그림이랑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매수 구간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8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매도의 움직임도 우리는 전략을 짜놔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매도 같은 경우 지금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던 거,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얘네들이 주가가 상승할 걸 기대하면서 상승을 시키는 걸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림 그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처럼 그냥 다시 한번 조정의 움직임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 기관이 빠져나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매수의 구간 그리고 매도 구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하나같이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제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이제 구독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구간들에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전략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이 종목이 마무리가 됐다 라면은 그 다음에 또 매수할 종목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를 하는지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준비 중인 종목들을 자, 선택을 한다. 특히나 지금 뭐 AI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그리고 원전 그리고 초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았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사이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금융 이런 쪽으로 또 사이클이 돌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미리미리 밑에서 준비 중일 때 잡아 놓는다라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는 애들이 있다. 우리가 이런 신호에 그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편안하게 평단을 맞춰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보라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매수했고 이렇게 매수했다가 상승해서 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데 신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엔캠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은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자, 그 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보라색 선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조정이 깊어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인데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린 내용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발송해드리는 이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때는 이제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샀었는지 확인해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3,300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자, 49,950원. 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이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값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에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자,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8,000원 구간 보이죠? 자,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이제 수급탐정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자, 목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 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 날, 자,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 얼마나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제 구독 인증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 어떡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다 매매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 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은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 마저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엔캠 이야기해 볼 텐데, 이제 우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목표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런 거, 주가식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일직선을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승을 했다가, 뭐 조정 줬다가, 상승했다가 또 조정 줬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는데, 이런 잔파동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텐데, 첫 번째로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곳을 우리는 첫 번째 목표가로 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보라색 선을 이용해서 목표가를 또 채택할 건데, 이 보라색 선이 세력들이 매수했을 때 어디까지 올려놓을지를 표시하는 선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이동함에 따라서 선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매수했을 때 여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매수했을 때 여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매수했을 때 여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할지를 확인시켜주는 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선을 이용한 목표가와 월봉을 이용한 목표가를 비교해 보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월봉을 먼저 한번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35만원, 40만원 근처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지금 8만원에서 움직여 가고 있다. 그만큼 이런 조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거 상승을 좀 해줄 때 다시 한번 강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뭐 10만원 구간에 하나 있긴 한데, 여기는 이미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지금 도전했다가 살짝 조정 주고 다시 한번 길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위로 어디까지를 목표로 한번 삼아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위에 구간, 자, 이런 구간이 있죠. 이런 구간까지는 우리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가 어디냐?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17만 5천 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우리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 올라가면은 100%좀 넘는, 한 12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서 어디를 살펴보면 됐죠? 이 보라색 선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거의 세력 목표라고 이름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세력 목표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자, 11만 6,760원. 그러면 11만 6,800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1만 6,800원. 아까 확인했던 거는 17만 5천 원 구간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 10만원 구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 구간은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모으고 있는 거다. 여기를 돌파하면 1차적으로는 여기를 맞닥뜨리면서 여기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텐데, 뭐 이때도 이 보라색 선이 주가가 이동함에 따라서 또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근처에 갔을 때 또 선이 다른 구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선을 한번 더 체크해보는 구간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여기까지는 우리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목표가로는 이 11만 1,800원 이 구간을 잡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7만 5천 원을 잡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